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선물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은 뇌물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정말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려야 된다고. 혹여라도 뭐 문제 있는 게 발견됐다라면 검찰이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검찰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데요. 다혜 씨가 이 정도의 상황이면은 문 전 대통령 부부도 굉장히 좀 분노하실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우실 걸로 봅니다. 검찰은 더 악랄해졌거든요. 검찰 내에서 일종의 충성 경쟁이 있는 거 아닌가. 국정운영 동력을 사실상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고. 문다혜 씨도 소환할 걸로, 김정숙 여사님도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성산마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할,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저는 이번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고요. 그래서 이미 딸 다혜 씨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했고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까지 지금 다 들여다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나섰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처음에 설마 했죠.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만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전주지검에서 또는 그리고 전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 광폭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크게 별게 없어서 수사를 정리한다라는 말들이 검찰 주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바뀐 게 지금 중앙지검장을 하는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을 가면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언제쯤이? 작년부터죠. 작년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수사를 누가 하느냐를 보면 이 수사의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 수사를 시작한 게 이창수 지검장이고 지금 또 전주지검장으로 내려보낸 사람이 박영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뭐 검찰 내 신주류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건 크게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의료 대란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적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 소위 여의도식 용어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수심이 결과가 곧 발표될 텐데 저는 뭐 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저러한 것들을 고려한 정략적 의도가 있는 수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금 그러니까 이스타항공 설립자죠.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넉 달 뒤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죠. 성화무개 씨를 타이스타제 전무로 취업시켜줬고 그래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매달 800만 원 가량 월급 그리고 뭐 주거지원비 뭐 이런 것들을 받게 한 거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어떤 특혜가 뭐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다른하건데 그럴 여지도 없고 소지도 없습니다. 단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직 전 의원 당시로 보면요. 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타항공이라는 저가 항공사를 설립한 기업가 출신이고 당시에는 초대 중기벤처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에 올랐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중진공 이사장을 가기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이 흘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천도 일종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의 대가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상직 의원의 공천은 경선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흘리면서 일을 꾸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사장 임명 과정과 관련해서 뭐 검찰이 최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당시 이제 청와대 참모들 그 인사와 관련된 참모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뭐 특별히 제기된 뭐 가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거나 뭐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신 분들의 전언을 빌면 끝까지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검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끝까지 가는 분위기다라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검찰 조사를 받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듣고 분위기를 파악하실 텐데 어떤 증거가 있거나 정황 증거가 있다라는 사실도 못 듣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이랬을 거야라고 냄새를 피우고 연기를 피워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일종의 여론 재판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주로 하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문다혜 씨의 압수수색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언론이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압수수색 하고 있다면서요. 윤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이게 언론 플레이를 너무 교묘하고 잔인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하나도 못 찾기 때문에 언론을 이용해서 압박하고 말 그대로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참 극악스러운 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천위원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전에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하자가 있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뭐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당시 비서실장이 임종석 실장이고 민정수석이 조국 대표인데요.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당시에 무리한 게 있었다거나 절차를 어겼다거나 하면 지금 검찰 수사가 4년째거든요. 왜 지금까지 안 나오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 사건 그리고 유관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50에서 200명 정도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만 수십 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결정적인 상황들이 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만 봐도 저는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은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전 사위가 타이스타젯이라는 회사에 항공 관련 회사에 뭐 전무가 된 것도 특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저는 사위의 스토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위가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로스쿨 시험 준비를 또 몇 해 하다가 이제 게임 업체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던 분이 아닌 거고요. 나름 증권회사나 게임 업체에서 자신의 업력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이 월급을 뇌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월급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거나 출근도 안 했는데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겠지만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선물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은 뇌물이다. 이런 논리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사위가 취업했던 그 태국 회사는 규모가 작은 회사였습니다. 전체 규모가 한 4-5명 정도 다니는 직원 4-5명이었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일부터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셨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매일 출근해서 일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월급 가지고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방송에 나오셔서는 뭐 그 회사를 항공권 판매 회사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하셨던데 실제 그것보다는 뭐 저가 항공사 쪽에 그래도 가까운 개념이었다고 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직원 규모가 4-5명인 작은 회사인데 이 작은 회사를 만든 출자금을 낸 출자 회사는 항공권 판매 회사인 겁니다. 항공권을 파는 회사가 거의 사실상 전액을 냈다라고 해서 출자를 한 4-5명이고 이 회사는 말씀하신 대로 저가 항공사로서의 발전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같은 회사니까 항공권 팔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위가 다녔던 회사는 저가 항공사로서의 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검찰은 그래서 애초에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뭐 이걸 이제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직접 뇌물 혐의로 바꿨단 말입니다. 네. 뭐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간명합니다.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법적으로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이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는 행위를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라는 걸 입증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부당한 청탁의 증거나 정황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입증이 어렵겠다라고 보고 오히려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낫겠다라는 걸로 봐집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직접 뇌물 혐의로 혐의를 바꾸면서 이른바 경제 공동체론을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 문 전 대통령이 딸과 사위한테 평소에 이제 생활비를 늘 주던 관계였는데 이제 사위가 취업해서 안 줘도 되니까 그만큼의 금전적 이득이 생긴 거고 그래서 그만큼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던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이 평소에 그 다혜 씨 가족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관계였습니까? 정말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혜 씨와 그 전 사위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권회사라든지 게임 회사를 취업해서 다니면서 독립된 생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경제 공동체로 묶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허술하고 지금 검찰 수사에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주변에 그런 일이 왕왕 있죠. 일시적으로 집안이 좀 어렵다 그러면 시댁이나 처갓집에서 이러저런 지원을 하기도 하겠죠. 그걸 경제 공동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경제 공동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평에 축구장 크기 5배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고 고속도로를 그 옆으로 통과시켜준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경제 공동체의 전형이다라고 보는 거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만약에 검찰이 뭐 물론 계좌 추적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 금액이 뭐 연간 뭐 상당액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뭐 증여세 탄로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검찰이 이미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검찰은 계좌 추적 다 했습니다. 2018년 이후의 계좌 추적도 다 했고요.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최근 계좌까지 다 들여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뭐 문제 있는 게 발견됐다라면 검찰이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검찰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요. 사위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그런데 물론 뭐 검찰이 계좌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얘기일 텐데요.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다혜 씨한테 5천만 원을 보냈다. 그래서 이게 뭐 뭔가 이 부정한 행위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나오고 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좀 쏠리는데요. 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 때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데요. 우선 분명하게 밝혀야 될 건 전 사위의 취업과 방금 말씀하셨던 이 건은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전 사위의 취업 201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김정숙 여사가 딸 다혜 씨에게 돈을 송금한 건 2022년 일입니다. 즉 대통령으로서도 퇴임한 이후의 일입니다. 심지어 다혜 씨가 전 사위와 이혼하고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사위의 취업과 이번 일은 별개의 일인데도 검찰이 이런 걸 언론에 특정 언론에 흘려서 이슈를 만들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거죠. 언론 플레이의 일환으로 보고 당연합니다. 언론 플레이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요. 왜 그러냐? 뭔가 부정한 느낌이 있을 거야. 등장하는 단어가 뭉칫돈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만 들어도 되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그 돈을 보낼 때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면서 통장에 그 무통장 계좌 남기는 게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보냅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부정한 돈이고 지금 언론에서 특정 보수 언론에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돈이라면 왜 굳이 자기 이름을 밝힙니까? 현찰로 주면 되죠. 부정한 돈이고 그게 정말 받아서는 안 되고 뭐 이러저런 나쁜 돈이다, 검은 돈이다라고 하면 그냥 현찰로 주면 되죠. 그걸 왜 굳이 무통장 입금에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넣습니까? 하필 굳이 지인을 시켜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건 당시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퇴임 직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퇴임 직후에 잘 아시다시피 평산마을 주변은 보수 유튜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통령 네 분이 집 밖을 단 한 발짝도 못 나오게 그 앞에서 난리를 쳤던 그런 시기잖아요. 나올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친정엄마가 딸에게 돈을 융통해 준 겁니다. 융통해 주면서 가까운 지인에게 내 이름으로 해야 돼. 좀 심부름 해줄래? 라고 했던 게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무슨 큰 일이라도 되는 양, 검은 돈이라도 있는 것 양 몰아가기 위해서 검찰은 특정 정보를 특정 언론에 흘려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좀 인터넷 뱅킹도 발달해 있고 한데 왜 그러셨나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사님이 그런데 좀 뭐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그걸 아예 못한다는 건 아니시지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이 그 운명이라는 책을 낸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게 좀뭐 디자인 뭐요 그리고 5천만 원은 융통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디자인료 치고는 좀 과도한 금액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별개의 건이죠. 이 건 또한. 건도.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사위가 태국 회사에 취업한 건 2018년입니다. 다혜 씨가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한 건 퇴임 이후의 일입니다. 시차적으로 4, 5년이 지난 일이죠.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검찰이 하는 것은 이렇듯 별건 수사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 조각 정보를 언론에 흘려줘서 부풀리는 겁니다. 마치 뭐가 있느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출판사와 다혜 씨의 간의 거래 내역에 단 하나도 이상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내역과 그 부분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부분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수차례 확인을 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검찰이 하는 행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몇몇 엉터리 조각들을 던져주고 니네가 맞춰봐. 니네가 결백을 입증해봐. 라는 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검찰에 의해서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혜 씨 본인이 최근에 SNS를 통해서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혜 씨의 지금 상황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제가 뭐 임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3, 4년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혜 씨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장이 틀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다혜 씨가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를 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동산 중개업소를 검찰이 틀었다고 합니다. 지난 3, 4년 동안 사생활은 모든 게 해체가 되고 사적인 일들이 조각조각 까발려지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실과 전혀 다르게 그게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뭐 화가 안 난 사람이 없다라고 봅니다. 다혜 씨가 이 정도의 상황이면은 문 전 대통령 부부도 굉장히 좀 분노하실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뭐 저는 뭐 직접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짐작컨대 그런 상황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딸이라든지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우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 괴롭다 이런 그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그 심정일 걸로 추측합니다. 그렇군요. 뭐 좀 대화를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대화를 나눠보거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가끔 내려가면 상황들 정도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뭐 하실 말씀이 없겠습니까? 저는 뭐 말씀을 하신다고 봅니다. 이번 8일인가요? 당 지도부가 가서 이렇게 예방을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혹시 뭐 그때 그런 기회를 통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뭐 대통령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해서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말씀하실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뭐 검찰이 끝까지 갈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라면은 뭐 앞으로도 남아 있는 그 수사라는 게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문다혜 씨도 소환할 걸로 보여지고요. 김정숙 여사님도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시도할 것 같고요. 심지어 평산마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할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2008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2009년 봄까지 수개월 동안을 괴롭혔습니다. 당시에 익히 아시다시피 광우병 문제로 인해서 촛불 집회가 전 국민적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 타겟을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삼고 언론 프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대란이라든지 지지율은 20%대, 국정 운영 동력을 사실상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면을 전환해서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언론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마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고요. 그렇게 흘러갈 걸로 보여집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추석 밥상머리에 윤석열, 김건희라는 이름 대신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좀 올려놓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는 검찰 내에서 일종의 충성 경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수사 문제로 인해서 소위 검찰의 구주류, 현재 총장 그리고 서울지검장들을 물갈이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비상식적이거든요. 현직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하는 애정검찰, 진보정부의 검찰 같았으면 난리를 치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신주류가 등장합니다.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라든지 서울중앙의 이창수 지검장이라든지 저는 이 신주류, 검찰의 신주류에 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는 더 세고 더 화끈한 걸 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모습들을 즐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의료 대란이라든지 지금 모든 게 제대로 풀리는 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난국을 극복할 카드가 뭘까? 그래 이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추석이라는 계기도 저는 적극 활용한 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대한민국 여론은 출렁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면은 실제로 추석 전까지도 뭐 검찰의 액션은 좀 숨가쁘게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뭐 문 전 대통령께서도 그 즈음에 어떤 입장을 밝히신다거나 뭐 이런 어떻게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이런 걸 좀 모르겠습니다. 호흡을 어떻게 가져가실지는 모르겠고요. 검찰이 추석 전에 일종의 여론 작업, 언론 풀을 위해서 정말 대도 않은 짓을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청와대 친인척 팀장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라는 정말 신종 법기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참고인을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참고인을 부르면서 참고인 사건에 여러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문재인이다라고 공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요, 이 공판 전 이 증인신문이 9일날 있습니다. 추석 바로 직전에 있거든요. 9일날 이 증인신문에 제가 예견하는데 검찰이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갖 소설을 다 내놓을 겁니다. 법원 내에서. 지금 민주당은 원래는 수사 대책 TF를 꾸리려다가 이번에 정치 탄압 위원회로 좀 격상해서 뭐 전당 차원의 대처에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걸로 보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무너지면 민주당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보개혁 세력의 뚝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고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찬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는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첫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위원들이 다 모여서 첫 회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대책위의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이번 주말에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좀 몇 가지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뭐 그때와는 좀 다른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당하고 어떻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를 알죠. 그런데 그 반대로 검찰은 더 악랄해졌거든요. 더 지독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기본을 무너뜨리는 별건 수사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뭐 언론 플레이라든지 검찰이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저는 이번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좀 더 마음 단단하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뭐 이렇게 안 받쳐주니까 하다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려면 마음 단단하게 먹고 더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 흔들고 모욕 주고 망신 주고 하는 행태는 사실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더 이상 안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정말 독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실이 뭐고 거짓이 뭔지, 정치 검찰이 뭘 흘리고 어떤 여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내고 국민들하고 소통해서 아닌 건 아닌 걸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